거기가 제일 좋은 거죠. 네. 아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 학생들이 운동장 가운데 모여 있는 그런 식으로 일단 넓은 곳으로 건물에서 좀 먼 곳으로 이동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박정호 기자가 뭐 정리를 해줬습니다만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기자 리포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제일 궁금하신 부분, 이 지진이 일단은 멈췄는데 이후에 여진이 있을까, 또 여진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지진이 멈춘 직후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김현석 기자가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은 규모 5.1의 지진 이후에 48분 만에 규모 5.8의 본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날 하루 동안만 모두 91차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진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되는 만큼 지진 직후의 대처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진은 본진보다 진동은 작지만 이미 약해진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고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선 부상자 관리가 중요합니다. 당장 위험한 곳이 아닐 경우 부상자를 섣불리 옮기기보다 신속한 구조 요청이 우선입니다. 꼭 옮겨야 한다면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와 부상 부위를 고정해야 합니다. 긴급 지진 속보입니다. 부상자에게는 강한 흔들림에 주의하십시오. 심장이 멈췄다면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이 긴급 지진 속보입니다. 담요로 강한 흔들림에 주의하십시오. 또 중요합니다. 집과 건물 안팎도 다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유리 파편 등에 다치지 않도록 밑창이 단단한 신발을 신고 건물은 붕괴 우려가 있으니 우선 멀리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안에 쏟아진 약품이나 유류 등을 정리하되 양이 많거나 환기가 안 되고 처리 방법을 모를 때는 그대로 두고 대피하는 게 낫습니다.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은 가능한 한 피해 상황을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전기 차단기와 가스 밸브, 수도 긴급 지진 속보입니다. 가스가 누출 강한 흔들림에 주의하십시오. 가스 안전공사 등에 신고합니다. 또 지진이 멈췄더라도 긴급 지진 속보입니다. 등의 피해가 있을 강한 수 있으니 흔들림에 주의하십시오. 피해업을 확인한 이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캐비넷 등은 물건이 쏟아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열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는 통신량이 급기에 불통이 될 수 있으니 부상자 긴급 지진 속보입니다. 제외하고는 강한 흔들림에 주의하십시오. 지진 발생 직후에는 되도록 거리로 나가지 않는 것이 긴급 좋고 지진 속보입니다. 나가야 한다면 강한 흔들림에 주의하십시오. 있는 건물이나 도로 등을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네, 지진 직후의 행동 요령 김현석 기자가 전해드리는 와중에 또 하나의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 자막을 통해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만 16시 49분 그러니까 오후 4시 49분에 이 포항 북쪽 8km 지역 처음에 본지는 9km 지역이었습니다만 이번엔 8km 지역에서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 네. 앞서 여진 규모가 계속해서 뭐 다시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시 29분에 본진이 발생하고 4시 49분이면 2시간 20분이 지났단 말이죠. 2시간 20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여진 측은 규모가 꽤 큽니다. 네, 지금 아까 2시 29분이었으니까 2시간 이제 30분, 29분 30분이 지나고 있는데 좀 전에 그 기상청 발표에서 4시 현재, 오후 16시 현재 지진이 일단 멈췄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1시간 지나서 4시 49분에 자, 지금 규모 4.6이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여진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큰 규모가 포항시 북구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 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진이 일어난 지역 그 근방인데 그 근방입니다. 뭐 현재로서는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예. 자, 지금 아까 그 6차례 여진이 발생한 거는 규모가 2에서 3 그리고 3이 약간 좀 넘는 정도 아니었습니까? 3.6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진이 3.6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강한 4점대 1이 더 큰 규모로만 따지면 그런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3과 4.6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죠. 아까 그 홍태경 교수에 따르면은 5.8과 5.4가 이 0.4가 4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훨씬 그 이상 3.6보다는 훨씬 강력한 여진이고요. 이 여진이 지금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아까 정부 기상청에서도 여진을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4.6의 지진이 나왔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지금 모니터링 하겠지만은 자치단체 이미 지금 해가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두컴컴해지고 있는데 포항이나 그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빨리 주민들에게 그 재난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피할지 지금 가령 안으로 들어가도 될지 네. 아니면은 지금 더 외부에 좀 더 머물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금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자치단체들도 기상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신속하게 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본진이 5.4의 규모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4.6도 결코 그 작은 규모가 아니니까 네네. 본진 때 어느 정도 발생했던 충격 때문에 뭐 집안도 좀 약화됐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외벽들도 많이 좀 약화돼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 이 정도의 여진이면은 그 이후의 피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시간 만에 다시 여진이 어느 정도 강력한 규모의 여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4.6의 여진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3.6 지진이 여진이 있고 난 다음에 1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과연 이 지진이 지금 현재 완전히 멎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여진이 계속 이어질지 지금 저녁까지도 이어질지 네. 지금 주민들이 이제 걱정이 크실 텐데요. 빨리 요 부분에 대한 정리가 기상청에서도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날도 어두워지고 저녁으로 이제 접어들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주민분들이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시지 못한다 그러면 대피해서 뭐 하룻밤을 보내야 네. 될 네. 장소도 필요할 네.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뭐 마시고 먹을 먹고 또 먹거리 음식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내일 무엇보다도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좀 교육부로서도 네. 입장 변화라든지 이런 게 좀 예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4.6의 지진이 잠시 전에 방금 또 여진이 네. 발생했는데 이후에 뭐 더 이상 여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네. 만일에 규모 3이나 규모 4의 지진이 밤새 이어진다면은 그 지역에 한해서라도 아마 교육부가 또 다른 대책을 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계속 이어진다면은 지금 밖에 나와 계신 분들 특히 포항에서 아까 그 5.4일 때 굉장히 당황하고 상당히 그 한동대 같은 그림을 보면 학생들이 놀라고 했기 때문에 네.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으실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진이 계속 노약자분들은 여진이 계속될 경우에 대비해서 기상청과 자치단체들이 협조를 해서 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 일정 최소한의 준비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까 이낙연 총리도 모든 구호나 이런데 정부도 지금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 뒤에 5시에 흥남부에서 발표가 있으니까 최대 심도 6, 경북 3, 울산 2, 강원, 경남, 대구, 부산. 정리하지 않을까. 네네. 일단 발표를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약 2분 뒤쯤이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오늘 지진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그 직전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Maximum 원자력 scale 6, 안전 Jeonbuk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떤지 Ulsan 김병용 2, 기자 2, 연결돼 Gangwon, 있습니다. Ulsan, 김 기자, Ulsan, 좀 전해주시죠. Ulsan. 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포항 북쪽 지역의 지진과 관련해서 전국의 모든 원전은 이 시각 현재 정상 운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 약 46km 떨어진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인데요.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없이 정상 운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성 1 발전소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에 지진을 감지했다는 지진 경보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시각 현재 설비를 점검 중입니다. 월성 1호기에서 감지된 지진 규모는 0.013G로 월성 1호기의 수동 정지 기준인 0.1G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한수원 측은 밝혔습니다. 월성 1호기는 현재 계획 예방 정비로 정지 중입니다. 한수원은 이어 전 원전의 설비 고장이나 방사선 누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후속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16기이며 8기의 원전은 계획 예방 정비 등으로 운전 정지 상태입니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 월성이 46km, 고리 89, 한울 108, 한빛 원전이 277km 떨어져 있습니다. 경주 중저준위 방패장도 정상 가동 중이라고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측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용 기자의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원자력 안전 부분은 별다른 위험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향후 철저한 점검과 이 상황 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 안전성 파악 그리고 피해 여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의 모습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만,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뒤에 지진 관련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대책은 현재 이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피해 상황 여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국민들이 대피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그 안내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만약에 브리핑이 시작이 되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상황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호 기자. 네. 자,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4시 49분에 네, 그렇습니다. 여진이 강력한 여진이 있었고, 규모가 4.6, 굉장히 네. 여진 측은 규모가 컸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네. 여진이, 그러니까 본진이 2시 29분에 네. 있었고, 그로부터 3시 15분이니까 한 50분 뒤에 3.6의 어느 정도 규모의 여진이 있었고, 네. 그리고 나서 1시간 30분이 지난 다음에 지금 4.6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여진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주가 5.8의 그 지진이었지만 여기가 아무래도 도농 복합 지역이고, 네. 그렇지만 포항은 경주보다 훨씬 큰 도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눈에 보이는 물적 피해들이 경주 못지않게 지금 상당히 클 것으로 네. 그 우려가 되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명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네. 걱정이 되는 네. 거죠. 네. 아무래도 건물들도 좀 층수가 경주보다는 좀 더 높고, 네. 이제 현대 신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물이지만 그렇습니다. 역시 지진에는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네. 자, 행정안전부 이제 잠시 뒤면 뭐 브리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진 정보 서비스 여진 정보 2017년 11월 15일 16시 49분 30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여진 발생, 계기 진도 최대, 진도 6, 경북 3, 울산 2, 강원, 경남, 대구, 부산, 경북, 포항 지진의 여진입니다.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 자연 지진으로 분석됨. 지금부터 오늘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에 대하여 안영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께서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안영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상황 및 대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 발생 개요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14시 29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14시 29분에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시 기준으로 피해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경상자 7명이며 지진을 감지하였다는 신고 건수는 총 5,973건입니다. 다음은 대처 상황입니다. 지진 발생 즉시 기상청에서는 전국에 지진 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당부하였고, 이어 발생한 규모 3.6 지진에 대구, 경상북도, 울산 전 지역에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은 14시 43분에 가동하였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자 구조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긴급 지시가 15시 6분에 있었습니다. 중대본에서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각자 임무에 따라 지진 피해 수습을 위하여 조치할 사항과 시설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5시에는 지진 지역 피해 현황 파악 및 상황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상황 관리관 6명을 현지에 긴급 파견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의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16시 30분 현지로 출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중대본 상황실을 방문하여
현장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특히 원전 관련 시설 안전과 함께 내일 수능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또 재난 피해 합동조사단 등도 현장에 파견해서 수습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는 기자분께서는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의 안영규 재난관리정책관이 오늘 지진 관련해서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소식 다시 한번 취재기자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호 기자. 네. 일단 브리핑 내용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금 본진을 포함해서 네. 오늘 지진이 모두 10차례 있었다. 이렇게 그 안영규 정책관이 밝혔는데요. 전진이 2차례 있었고요. 그러니까 5.4 규모의 본진이 있고 그 이후에 7차례. 잠시 전인 4시 49분쯤에 규모 4.6의 강진인 그 여진이 있었고요. 네. 이렇게 그 지진 상황은 일단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피해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자가 7명. 그리고 지진 감지 신고가 5,970건이니까 거의 네. 6,000건에 이르고 있고요. 그렇죠. 6,000건에 이르고 있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 김부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고 김부겸 장관이 4시 반쯤에 현지로 그 상황 파악을 위해서 출발을 했고요. 이낙연 총리가 그 현지 주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수능에 차질이 없도록 네. 그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정부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금 지진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책으로는 이제 지진 이후에 건축물들의 안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서 주요 건축물들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현장에 대책반을 파견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4시 49분에 일단 4.6의 여진 치고는 네.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그렇습니다. 여진이 발생을 네. 했는데 아무래도 궁금한 건 현장에서 이 여진을 어떻게 느꼈고 이후에 2차 피해는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장 연결이 가능하다면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 부분은 네,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고 자, 아무래도 이후에 이제 여진이 얼마나 더 있을까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2시 30분 그러니까 2시 29분에 본진이 5.4의 그 본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3시 15분 그로부터 한 그 45분 정도 지난 3시 15분에 3.6의 어느 정도 강력한 규모의 여진이 있었고 그리고 1시간 30분 뒤에 그 4.6의 여진이 있었단 말이죠. 이 추세를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여진이 멈췄다라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네. 그렇다면은 이게 다음 여진이 약한 여진이 올지 아니면 더 강력한 여진이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게 언제 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국가기관방송 재난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 주시를 하시고 그 기상청의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네. 보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방청에서 발표 내용 나왔고 지금 네, 방금 네. 전에도 행안부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경상자는 현재까지는 7명으로 네.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사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주 지진과 같은 그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아까 전문가들도 네.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는 그 문화재 등이 있지만 일단 농촌에 가까운 지역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포항은 훨씬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차량 피해라든지 건물이 붕괴된 정도를 본다면은 네. 경주 못지않게 지금 지진 피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진이 일어난 지 2시 반이니까 지금 현재 이제 2시간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그렇죠. 조금 더 저런 차주들이 지금 현재 자기 차가 손상을 당했는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은 피해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가 되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속보 자막을 통해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경주 지진보다는 진원의 깊이가 조금은 얕다 네, 보니까 그만큼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표면과 가깝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 이제 여진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러분께 일종의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있습니다. 아까 그 홍태경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5.8에서 5.4면 0.4%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이 0.4가 그 4배,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의 지진인데 네. 그렇지만 지표상에 2km가 더 가깝기 때문에 경주는 진앙지가 11km였고 이번 그 포항 지진은 9km니까 이 2km가 이걸 상쇄해서 실제로는 지진 느끼는 것은 거의 피해 정도가 경주와 5.8과 유사한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네. 자, 기상청에 있는 취재 기자가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연결해서 현재까지의 상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정 기자. 네.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기상청은 오늘 오후 2시 29분쯤 정확히 2시 29분 31초에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진앙은 북위 36.12도, 동경 129.36도입니다. 기상청은 이 지진의 깊이를 9km로 파악했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지진 발생 지역과 규모를 규모 5.5로 발표했다가 잠시 뒤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5.4 규모 지진이 발생하기 전 진앙지 인근에선 두 차례 전진이 감지됐습니다. 약 6분 전쯤인 오후 2시 22분에 처음으로 규모 2.2의 지진이 감지됐고 이후 약 12초 뒤 규모 2.6의 지진이 또다시 감지돼 당국을 긴장하겠습니다. 그러다 오늘 지진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규모 5.4의 지진이 2시 29분 31초에 발생했습니다. 이 본진 이후에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발생한 지진은 전진과 본진, 여진을 더해 현재까지 모두 11차례입니다. 특히 조금 전인 오후 4시 49분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선 오늘 여진 중 가장 큰 규모인 4.6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진은 경남과 대전에서도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으로 경북과 경남은 물론 서울 지역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느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특히 포항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큰 진동 때문에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이 난 후 정부 세종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소방청은 전국서 지진감지 신고가 4천 건 가까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최문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정 기자가 오늘 지진 관련 소식 정리를 해서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박정호 기자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최문정 기자도 전해줬습니다만 네. 일단 진도 부분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진도가 이제 6으로 이렇게 감지가 됐고 경북 네, 지역에서 네. 말이죠.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울산, 충북이면 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제 중부지방인데 여기서도 4가 감지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뭐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일본 대마도에서까지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네, 지금 대마도까지 네. 진도가 느껴졌는데요. 굉장히 충격이 컸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 진도는 지금 기상청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리히터 규모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이 지진을 느끼는 정도를 1, 2, 3, 4, 5, 6단계 이렇게 나누어서 이 단계면 어느 정도다 이런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최대 진도는 대구는 아니고 경북 지역에서 최대 진도 6이 느껴졌고요. 네. 이 6이라는 게 그 진도 등급별로 현상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느끼고 일부 무거운 가구까지 움직이고 벽에 석회, 뭐 벽돌이라든지 이렇게 네. 떨어지기도 한다. 네. 이 정도고요. 그리고 강원도와 경남, 대구와 부산, 울산과 충북에서 이제 4의 진도가 느껴졌거든요. 이 4 정도는 뭐냐면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가 잠에서 깰 정도. 그리고 네. 그릇이나 창문 등이 흔들린다. 요 정도가 4고 지금 전북에서는 지금 서울은 아직 요 진도는 약간 미세한 진동은 느꼈지만 진도라고 하기는 어렵고 지금 전북에서는 3회
진도가 3이 느껴졌고요. 네. 아까 그 대마도는 뭐 정확하게 측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진도 3 정도. 그러니까 경북 포항에서 뭐 몇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네, 네. 서울에서도 이 정도가 느껴졌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네. 이게 뭐 경주 지진과는 저희가 느낌상으로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아까 홍태경 교수가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예. 이번 지진이 사실 경주보다 실제로 느끼기에는 훨씬 더 강력한 지진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홍태경 교수 말씀에 따르면은 그 경주 지진은 리히터 규모가 5.8이고 이번 지진은 그 리히터 규모가 5.4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0.4의 차이가 한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경주 지진의 4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느끼기에는 경주 지진 못지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지금 서울까지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 주민들도 대부분 진동을 느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진앙지를 보면은 경주 지진은 진앙지가 11km 깊이였고요. 이번 지진은 진앙지가 9km인데 이 2km 차이가 오히려 4배 이상의 더 진동을 지진의 규모를 더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상쇄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경주 지진보다 오히려 체감하는 진도는 더 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빨리 그 어느 정도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좀 더 분석